전쟁 발발 4년을 맞아 러시아 정부는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적 해법에 열려 있다면서도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바스 지역 포기를 거듭 압박하면서 끝까지 영토 문제에서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또 러시아 대외정보국 성명을 근거로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방해하려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에는 대가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Вот уже в СМИ пошло, наверное, и их попытки или намерение использовать даже какой-то ядерный компонент. Понимают, наверное, чем это может закончиться. 이에 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년간 독립을 지켜냈다며 푸틴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을 향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We count on the next package of sanctions, especially Shadow Fleet, Russian Shadow Fleet.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키이우를 찾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의제의 연합 화상회의에 참여한 유럽 정상들도 우크라이나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휴전을 수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hatever Putin tells himself and his people, Russia is not winning. And we must shift the narrative into that place with greater force and determination. 영국 정부는 전쟁 4년에 맞춰 러시아에 대한 제재 290여 건과 600억 원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러시아 성향의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추가 테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면서 EU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를 논의하는 협의체 의지의 연합은 현지 시간 24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초청으로 화상 정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3개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UN 헌장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국경이 무력으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건설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20살 루슬란 크니쉬 씨.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겨우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Я тоді не знав взагалі, що робити. І перші думки це були безпорадність. 무력감에 울던 소녀는 성인이 되자마자 총을 들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공포를 이겨냈고 정예 부대에서 박격 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Я пам'ятаю, вже лежим, мене в поле відкинуло. Я лежу, травка, бур'ян точніше. 부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Хто б що не казав, я не сильний. Я просто не можу дати собі слабину, бо хлопці і дівчата, які віддали своє життя, я не маю права зрадити їхню боротьбу. 미국 속에서도 루슬란 씨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족 치료를 받은 뒤 장교가 돼 다시 군에 기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주요 도시를 러시아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를 위협하려 한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친러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Мы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к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и денацификации Украины,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유럽에서 처음 벌어진 무력 침공이었습니다. 총동원령으로 맞선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Не допоможете. Якщо ви потужно не допоможете Україні, то завтра війна постукає в ваші двері. Слава Збройним силам України! 전쟁 초기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을 뚫지 못했습니다. Let Russians destroy our independence, destroy our cities, kill our citizens, kill our children, kill our elderly people. I made a decision to come back to Ukraine and fight. 3월부터 소강 국면을 맞던 전선은 4년을 맞는 지금까지 교착 상태입니다. 드론을 포함한 정밀 무기 체계가 전투기와 탱크의 전통적 조합을 대체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무기 지원과 제재로 힘을 보탰지만 협상 국면에서조차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워주지는 않았습니다. Well, Zelensky's going to have to get moving. Russia wants to make a deal, and Zelensky's going to have to get moving. Otherwise, he's going to miss a great opportunity. He has to move. 종전 협상은 영토 확정 문제 앞에 몇 달째 막혀 있습니다. 전쟁 4년 동안 군인과 민간인 200만 명 가까이 다치거나 사망했고 1000만 명 넘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제 질서를 흔들고 현대전의 양상을 뒤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냉전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나 이어지면서 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동원을 회피한 사람들 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현지 시간 23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 데니스의 처가에는 전쟁 기간 내내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데니스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초기부터 자원병으로 참전했으나 아내 율리아의 삼촌은 동원령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율리아의 삼촌은 자원병 모집 순찰대를 만날까 봐 두려워 가급적 바깥 외출도 삼가며 가족 모임에서 전선 이야기는 자연스레 기피 주제가 됐습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억눌린 분노의 증상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르비우의 한 전사자 장례식에선 부상으로 휴가 나온 한 군인이 징집을 회피한 두 사촌의 악수를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건설회사의 현장에선 전선에서 돌아온 근로자들과 다른 근로자들 간 싸움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한 간부는 참전 용사들의 원망은 도발적인 말로 변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인사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른다. 아무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달 미하일로 페도로우 신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징집 회피자를 약 200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군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회피자들에 대한 조롱과 분노가 거리낌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드론 조종사는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왜 여기 있고 그들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떠오른다며 여기선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대 근무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쟁터에 가족을 내보낸 이들의 심리 상태도 비슷합니다. 남편이 전선에 나가 있다는 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친구들이 남편 퇴근이 늦다고 불평하는 걸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나는 남편을 3, 4개월에 한 번씩 보는데 정말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내부 균열은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전쟁 발발 4년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치의 양보 없는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물류 거점 오데사를 드론으로 공격해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남부 자포리자에서도 산업시설이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П'ятий рік це треба закінчувати 100%. Думки які? Всіх думки, всім це вже надоїло.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 인근 주택가 전기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남부전선에서는 400제곱킬로미터 영토의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을 계속 강화해 특별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핵전력 발전이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4년을 맞아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방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Россия сражается за свое будуще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за правду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재하는 3자 종전협상이 조만간 다시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주말쯤으로 예상했고 러시아 관영 언론은 이르면 26일 제네바에서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3자 협상이 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추가 포로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돈바스 영토 전체를 내놓으라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종전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며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년을 앞두고 현지 시간 22일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푸틴은 이미 시작했다. 문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막을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을 물러서게 할 유일한 답은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전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요구대로 돈바스 지역을 넘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를 넘겨주는 것은 우리의 입지를 약화하고 그곳에 사는 수십만 동포를 버리는 포기 행위라며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우크라이나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푸틴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도 휴식이 필요하니 일시적으로는 만족하겠지만 전력을 회복하고 나면 전쟁을 계속하려고 할 것이라며 전력을 회복하는 데는 2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푸틴을 저지하고 그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전 세계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만큼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도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의회 표결을 거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바뀌지만 제도는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안전보장안이 마련되어야만 선거를 실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대선 재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긴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고 러시아가 아닌 여러 나라 지도자와 체스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경로 중 하나가 푸틴을 막는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희망했습니다.